알코올 중독증과 불면증은 톰과 제리처럼 때려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omas, is that you sleeping? Thomas! 원래 인간은 해가 뜨고 짐에 따라 일주기 리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멜라닌 물질이 증가하여 졸음을 유발하고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태양을 대신하는 전등빛,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밤이지만 환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부쩍이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몸은 피로하고 잠은 오는데 정신은 오히려 뚜렷해져서 괴로운 밤이 반복되죠.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 입면, 즉 잠이 드는데 꽤나 효과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불면증 자가 치료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되고 더 만족감 있는 수면을 위해 더 많은 술을 찾게 되면서 술에 대한 의존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중독으로 이어져 알코올 중독 금단 증상으로 불면증이 지속되는 최악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죠. 술을 통해 잠이 들었을 경우 술이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3, 4시간 이내의 짧은 수면과 수면 중 자주 깨고 악몽을 꾸는 등 질이 매우 낮은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났을 때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그 피로감을 잊기 위해 또다시 술을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불면증이 지속되면 우리는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쩌지? 라는 불안 및 두려움으로 인해 자율신경이 흥분되고 흥분된 자율신경계는 과각성된 상태로 인해 불면이 다시 찾아오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낮에는 활동을 하는 시간이기에 각성 호르몬이 뇌에서 많이 분비되고 수면 호르몬이 감소하여 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각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서히 졸음이 몰려오게 되죠. 하지만 불면증 환자들은 잠을 자야 한다라는 강박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성 호르몬 수치가 항상 증가해 있죠. 낮부터 증가한 각성 호르몬이 밤까지 계속 증가되어 수면 호르몬이 분비될 틈이 없어져 몸은 피로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자신의 수면 패턴과 질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면 아래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최근 수면제에 대한 잘못된 복용법, 부작용 등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처방과 복용이 선행된다면 안전한 상태로 질 높은 수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의 처방에 따른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위생 교육을 통해 질 높은 수면을 위한 환경의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면 위생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누워있다 보면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정신이 더욱 말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청소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침대에서는 잠을 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에서 텍스트를 읽게 되면 침대에서도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며 각성 호르몬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역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휴대폰 충전 등은 가급적 잠자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힘들면 침실 밖으로 나가라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잠들기 힘들다면 차라리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를 하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비슷하죠? 네 번째는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세 번째 방법을 반복하자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잠이 올 때까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훨씬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예전에 한 정신과 의사가 불면증을 겪고 있는 50대 여성에게 잠이 오지 않으면 거실에서 걸레질을 잠이 올 때까지 하십시오 라고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잠도 안 오는데 무슨 걸레질이야 라며 속으로 불만을 표했지만 의사의 처방대로 잠이 오지 않을 때 걸레질을 했고 나중에는 걸레질을 할 틈도 없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잠이 올 때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취침 시간이나 수면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몇 시에 잠이 들었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본 뒤 15시간 정도가 지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시켜 잠을 오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일찍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시간이 오전 10시라면 새벽 1시가 지나서야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므로 일찍 자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자기 힘듭니다. 특히나 우리 인체는 일정한 생체 리듬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기상시간이 불규칙하면 생체 리듬이 어그러져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We hate to say goodbye. We won't be home until morning. We won't be home until morning. We won't be home until morning. 따라서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든 새벽 5시에 잠이 들었든 일어나는 시간이 오전 7시라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잠을 청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는 것은 안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잠을 청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불면과 중독의 악순환을 반복시킵니다. 일곱 번째, 잠들기 전 과격한 운동은 피해라입니다. 흔히 잠들기 전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면 피로감에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통해 각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땀이 나는 운동은 해가 떠 있는 오후 3, 4시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며 이완할 수 있는 명상, 스트레칭, 마사지, 반신욕 등을 활용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가급적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낮잠을 자야 한다면 30분 이상 자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불면증 치료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불면증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한사람병원이었습니다.